신통방통 분수 첫 번째 챕터 똑같이 나누기입니다. 안녕 친구들, 내 이름은 피타고라스예요. 저는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랍니다. 제 스승은 여러분들이 신통방통 도형 첫걸음에서 배운 탈레스입니다. 그리고 제 연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유클리드, 아르키메데스 등의 대수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특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제가 만든 철학 공동체 학교를 연구해서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설립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게 영향을 주셨다니, 선생님은 수학뿐만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철학자이셨나봐요. 그렇습니다. 저는 세상을 이루는 만물의 근원은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음악이 수학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 잠시 들려줄까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말 음악이 수학으로 만들어졌어요. 저는 요즘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데 그럼 이 피아노에서 나는 소리도 수학으로 만들어진 건가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날 대장간 옆을 지나다가 대장장이들이 내리치는 망치 소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음의 높낮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연구한 제 연구 결과에 의해 현재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이 수학으로 만들어졌다니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들었던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를 우리 모두 함께 들어볼까요? 소리의 높낮이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예, 선생님. 저는 이 소리의 높낮이가 대장장이들이 망치를 잡고 있는 손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줄을 이용해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줄의 길이를 정하고 튕겼을 때 나는 음을 기준으로 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보고 또 3분의 2로 줄여보고 이렇게 해서 음들 사이에 생기는 높이를 분수로 모두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연구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줄을 튕겨서 나오는 소리가 도일 때 그 줄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서 나오는 소리는 한 옥타브 높은 도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줄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여서 나오는 소리는 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솔의 줄의 길이를 다시 3분의 2로 줄이면 한 옥타브 위의 레이고, 레에서 줄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한 옥타브 아래의 레가 됩니다. 이제 또 레에서 줄의 길이를 3분의 2로 줄이면 라가 되고, 다시 또 3분의 2를 줄이면 한 옥타브 위의 미가 됩니다. 이제 미에서 2배로 길이를 늘리면 한 옥타브 아래의 미가 되고, 다시 또 3분의 2를 줄이면 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한 옥타브 위에 도에서 3분의 2를 늘리면 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계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가요? 아름다운가요? 저는 이렇게 만물의 근원이 수라는 것을 음악으로서 증명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알고 있던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수학으로 만들어졌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저도요. 얼른 수업이 끝나고 부모님께도 제가 지금 알게 된 내용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줄을 이용해서 이 소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말이에요. 좋아요. 얼마든지 해보세요. 이런 시도를 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상상력과 수학 실력이 쑥쑥 성장할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얼마나 수를 믿었으며 그 중에서도 분수를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했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도 분수에 대해 배워봅시다. 모두들 워크북 35쪽을 볼까요? 선생님 친구들이 만호가 수학시험을 빵점을 받았다고 만원의 가게에서 빵을 사 먹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만호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빵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데. 만호 부모님께서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벌써 철이 다 들었습니다. 모두들 책도 잘 읽은 것 같고요. 이 페이지는 천천히 책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작성해보세요. 그럼 이제 워크북 36쪽을 봅시다. 다음 중 똑같이 나눈 것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나눈 것을 찾고 똑같지 않다고 생각한 도형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써보세요. 삼각형은
아래 부분이 더 크고 사각형은 똑같이 나누어졌어요. 원은 가운데 부분이 더 커요. 잘했어요. 그럼 똑같이 나누었는지 아닌지 알려면 어떻게 해보면 되나요? 나누어진 도형을 포개어보면 알 수 있어요. 포개었을 때 완전히 겹쳐지면 똑같이 나누어진 것이에요. 맞아요. 모두들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삼각형과 원은 포개었을 때 크기가 달라서 완전히 겹쳐지지 않는답니다. 이제 다음 워크북 37쪽을 봅시다. 먼저 색종이를 한 장씩 준비하고 색종이를 접어 4조각으로 똑같이 나눈 뒤 오려서 워크북에 붙여보세요. 다 붙였나요? 예, 선생님, 이건 너무 쉬워요.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이제 아래에 여러분들이 붙인 색종이에 대해 적어봅시다. 위에 붙인 색종이 조각 한 개는 전체 색종이 하나를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 한 개예요. 잘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 똑같이 나누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선생님. 저는 선생님과 다르게 나누었지만 제 모양도 똑같이 4개의 조각으로 나누어졌어요. 그래요? 답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이 나눈 모양이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누어졌다면 모두 잘했습니다. 그럼 다음 38쪽에 그려진 시계도 똑같이 6조각으로 나누어 볼까요? 예, 선생님. 그런데 이건 가장 먼저 똑같이 둘로 나누고 둘로 나눈 것을 다시 셋으로 나누어야 해서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군요. 답이 2가지로 나올 수 있답니다. 잘 확인했나요? 예, 선생님. 그럼 아래 적힌 내용을 읽어볼까요? 예, 시계 안에 그려진 조각 한 개는 전체 원 하나를 똑같이 6개로 나눈 것 중 한 개입니다. 잘했습니다. 전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은 분수를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니 조금 쉬워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세요. 이번엔 워크북 39쪽을 모두 같이 풀어볼까요? 분수는 핵심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했듯이 전체에서 부분이 차지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체를 똑같이 몇으로 나누었으며 부분은 그중 몇인지를 정확하게 세어야 합니다. 누가 아래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제가 해볼게요. 먼저 그림은 원을 똑같이 둘로 나누었어요. 그러니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 하나입니다. 아래 그림은 제가 해볼게요. 이 그림은 사각형을 넷으로 똑같이 나눴어요. 그러니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넷으로 나눈 것 중 하나입니다. 모두들 잘했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죠? 이건 만호가 아들 할아버지에게 질문한 내용이에요. 계속 색종이를 가지고 똑같이 나누는 연습만 하니까 언제 분수를 배우냐고 물어왔어요. 그런데 아들 할아버지가 지금 배우는 것들이 모두 분수라고 했어요. 저희는 지금 똑같이 나누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분수는 전체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잘했습니다. 책도 잘 읽고 배우는 내용도 잘 이해하고 있군요. 그럼 워크북 40쪽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볼까요? 이번에는 분수를 이용한 퍼즐을 같이 풀어봅시다. 와, 여러 가지 모양이 섞여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섞여 있는 모양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나누어 볼 겁니다. 누가 퍼즐을 나누기 위한 조건을 읽어볼까요? 퍼즐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4조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각 퍼즐 조각에는 3종류의 도형이 각각 한 개씩 들어갑니다. 자, 그럼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어진 조건에 맞도록 퍼즐 모양을 나누어 보세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첫눈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영상을 멈추고 꼭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아직 답은 찾지 못했지만 주어진 퍼즐 모양이 원이 4개, 삼각형이 4개, 다이아몬드 모양이 4개 있다는 규칙을 찾았어요. 그러니 똑같이 4조각으로 나눈다면 한 조각마다 각각의 모양이 모두 한 개씩 들어가야 해요. 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친구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4가지 모양이 하나씩 들어가게 나누었긴 한데 모양이 이상해요. 그냥 똑바른 선이 아니라 꺾여진 선이에요. 괜찮습니다. 똑같이 나누어만 친다면 꺾인 선은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꼭 똑바른 하나의 선분으로만 나누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걸까요? 와, 정말 잘했습니다. 나누어진 모양과 크기가 정확하게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괜찮습니다. 수학 공부를 할 때 문제를 빨리 많이 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빨리 많이 풀었다는 것은 안 풀어도 아는 쉬운 문제를 반복했다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오랜 시간 조금밖에 못 풀었다는 것은 천천히 생각하면서 풀었다는 것을 의미하니 꼭 천천히 도전할 수 있는 문제들을 푸세요. 단, 끝까지 노력해서 스스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선생님. 이제 아래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먼저 주어진 조건을 읽어보세요. 퍼즐은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조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조각을 나눌 때에는 주어진 선을 따라서만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가지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더 생각해보고 싶어요. 오, 좋습니다. 그럼 영상을 멈추고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찾았어요. 찾고 보니 어렵지 않았어요. 시간을 내서 제가 스스로 찾은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잘했습니다. 문제가 어렵고 쉽고와 상관없이 스스로 해결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항상 어려운 문제에 더 도전적인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쉬고 다음 챕터를 공부해 봅시다. 예, 선생님. 오늘 선생님에 대해 알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